이번 학기에 식품위생학 수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 때문에 이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위생학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 안전성 개요 그리고 원래는 챕터에는 없는데 간염병의 역사 이번 시간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식품하고 미생물 그다음에 3주간 동영상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3주째에는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할 겁니다. 일단 강의 교재는 한미의학에서 나온 식품위생 안전학 그래서 이 책을 주 교재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 수업할 때는 이 교재하고 PPT 위주로 수업을 할 거니까 교재는 필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순서는 오늘 식품위생 안전성 개요 원래 대면 수업 순서인데 조금은 강의 내용들이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간고사 전에 최근 5년간 집단식 중독 발생 사례 20건 이상 스크랩 근데 단순 스크랩이 아닌 자기 느낀 점 그리고 고찰 부분을 기술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리고 2번째는 가공식품에 우리 뭐 까자나 이런데 식품 첨가물 실태조사 가공식품 20개 20개 까자 사 먹으면 돼 다른 종류로 20개 까자 이상 까자가 꼭 아니더라도 가공식품에 대해서 20개 이상 가공식품에 어떤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지 뭐 착색료가 들어가 있는지 보존료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조사 이거는 기말고사 전까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 조사가 아닌 나의 느낌적, 고찰 등을 기술을 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 안전성 개요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위생의 어원부터 쭉 해서 6번째 합리적 식품 안전관리 효과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의 어원과 목적은 식품위생의 어원은 뭐 동양에서는 위생이란 말이 중국 고서 장자 중에 위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일본의 장렬한 사람이 최초로 지금의 위생의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즉 서양에서는 푸드 하이젠이라 해서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BC 2세기경 카를로스 제니우스라는 왕이 처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 하이젠이라는 이게 영어로 하면은 식품위생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영국, 유럽 및 지금 한창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개념의 또 하나의 개념으로 푸드 사니테이션을 해서 이것은 라틴의 사니타스의 헬스란 말에서 유래된 뜻입니다. 그리고 주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푸드 세이프티는 말 그대로 영어로 해석하면 식품 안전성. 그래서 푸드 하이제니의 그 어원을 한번 보면은 그 불을 간장하고 전쟁을 간장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아폴로 신의 아들이 이름이 어렵죠. 이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의 딸이 하이지에라는 여자신입니다. 여자신. 이 여자신이 뭘 담당했냐면 소위 말하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공중보건, 공중위생 이런 쪽을 담당하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서 하이젠이라고 유래가 되었습니다. 식품위생의 목적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1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식품 위해 방지를 해서 식품 위해뿐만 아니라 영양 질적 향상을 통해서 국민 보건 증진 목적이 식품위생의 목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식품위생 안전 개념이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에 따른 변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대가족 형태의 가족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중독이 일어나도 소위 말해서 소규모 가족 단위로 식중독이 일어났는데 요새는 뭐 외식 산업 발달 그리고 대부분 가공식품 요새는 또 특히 홈메이드 식품, 즉석식품
1인 즉석식품 이런 식품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발생을 하면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관리 항목의 확대, 관리 항목.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관리 항목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마트에만 가도 가공식품이 농산물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럼에 따라 어떤 해야 되는 항목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각종 유해 미생물, 뭐 최근에 지금 이 수업을 하게 된 계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새로운 미생물들이 계속 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옛날에도 우리 된장, 간장 다 먹었죠. 그죠? 콩에 이런 아플라톡신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는 아플라톡신이 있었지만 그걸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석 기술, 나노몰까지 분석이 가능한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그 유해 물질들이 확인돼서 되는 미량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의 관리 항목이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안전 개념 변화, 특히 많은 SNS,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의 위생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었다. 어느 누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 건강지향적 요구, 이게 먹는 것에서 이제 단순하게 배를 채우는 개념에서 지나서 이제는 먹어도 안전하고 맛있고 건강한 이런 것들을 소비자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유통 또는 수입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2010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었습니다. 했을 때 수입산보다는 국내산이 좀 더 안전하다고 소비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수입산 중에 좀 불안정하게 여기는 것은 중국산 제품. 물론 코로나도 지금 중국에서 왔지만 한번 식품위생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조 11항에 보면 식품위생이라 하면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먹는 식품뿐만 아니라 직접 입에 닿는 식품뿐만 아니라 그걸 담는 용기, 그 첨가물 이 모든 것들의 포장까지 다 관할하는 게 식품위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위생. 그리고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개념이 더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는 게 우리는 재배된 후부터 가공 또는 세척 이 단계부터 식품위생의 개념이 들어가지만 WHO에서는 재배부터, 그러니까 농작물 재배부터 생산, 제조, 유통 전기간에 걸쳐서 뭐다?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식품위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이라는 거는 학문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수단. 그래서 식품 안전성이라는 거는 푸드 세이프티는 결과이자 목표이고 식품위생이라는 거는 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수단. 그래서 WHO의 식품위생 개념을 보면 원료의 재배부터 제조, 가공, 기구, 용기, 포장, 수송, 저장, 유통, 판매, 섭취까지 모든 전 범위의 위생관리를 말합니다. 특히 재배 원료 때는 뭐 기생충, 농약, 중금속, 뭐 폐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제조 가공일 때는 뭐 자연도, 그다음에 위생동물, 그다음에 식중독균, 그리고 이제 기구, 용기, 포장에서는 식품 첨가물, 시설물, 세균성 식중독 등이 위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저장, 판매에서도 역시 세균성 식중독, 그다음에 갱구, 인축, 공통전염병균, 그리고 곰팡이독, 부패, 위생동물, 이물 등이 위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섭취 시는 우리가 대부분 가공식품, 즉석식품은 되도록이면 뜯으면 그날 다 뜯는 순간 다 소비를 해라. 방치해 두지 말고. 왜냐하면 공중낙하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오염이 돼가지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제조 농작물의 재배부터 섭취까지의 위생 요인, 이런 것들의 필요 수단이 뭐냐? 식품 위생이라는 거예요.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필요 수단이 식품위생이랍니다. 다음 식품위생 안전성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식품이 상품화되면서 법적 규제를 시작한 것은 실제 법률로 처음 나온 것은 2202년 조낭이 불량방에 대한 금지법부터 처음 법률화됐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문서화된 법률은 이때부터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06년 미 연방 의약품입니다. 위약품이 아니고 의약품 화장품법, 푸드 드러그 앤드 코스메틱에서 지금 소위 말하면 지금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미국 거기서 현대적인 법으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나서 6.25 끝나고 나서 1962년 1월 식품위생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법률 제1007호로 이게 간혹 식품위생사 시험이나 식품기사 시험 보면은 간혹 법률 몇 호로 공포됐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알면은 이거는 맞추는 거고 모르면은 틀리는 거다. 아주 쉬운 문제지만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은 틀리는 거다. 이게 62년 법률 제1007호로 공포가 됐다는 거. 그다음에 98년 식품의약품 안전법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유해 사고의 발생 원인 물론 이제 이게 이번 학기의 주 테마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야 될 내용의 주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료의 오염, 토양이나 하천, 해양을 접촉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오염의 종류에는 미생물, 중금속, 화학물질, 기생충, 이물 등이 있다. 실제 토양의 미생물에는 상시 한 평균 1억 마리 정도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료 같은 경우 철저한 세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최소 이게 재배하고 나서 가공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세척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부적절한 공정과 가공 방법, 이게 가공 기계, 가공 공정의 잘못 관리. 여기에는 살균을 했는데 잘못된 살균. 그다음에 기계가 내는 우리도 지금 실험실에서 오토크레브라는 걸 살균기를 쓰고 있는데 오토크레브 수치상에는 원래 121도 올라가 있었어. 근데 실제 기계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수치상으로는 살균이 됐지만 기계의 오류에 의해서 기계의 잘못에 의해서 살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럼 위생관리 개념이며 이게 CO 최고 경영자의 개념이며 이거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대부분 이런 사고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CEO들이 대표자들이 대부분 식품 미전공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많은 부분들이 식품 전공자들로 대표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충분한 위생 안전 지식 개력. 이거는 요새 철저하게 위생 관리들을 또 특히 햅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오염원, 그러니까 신종 식중독 미생물 또는 신종 간염 미생물 등 그리고 새로운 오염물질, 옛날에 없었던 환경 호르몬,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오염으로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관리 향후 방향은 안전관리의 기본 목적은 안전한 식품을 생산, 소비자 보호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안전관리는 최종 목표이나 최소화하는 노력. 그러니까 실제 말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없앨 수 있느냐?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2008년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고 나서 신종플루가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겨울철 되면 독감 맞죠? 그 독감이 신종플루 때문에 맞는 겁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은 절대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구보다 더 큰 오토크레브를 만들었어. 지구를 한번 이제 사람들 이주 다른 데 다 시키고 동물하고 이주 다 시키고 지구를 거기에 넣어서 살균을 안 하는 이상은
절대 제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제로 상태로는. 그래서 식품위생의 개념은 원래 목표는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제로는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뭐다? 제로에 가깝게 하는 게 식품위생의 목적이다. 제로에. 그래서 안전무결성은 존재하기 어려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 objective risk라 그러는데 식품 첨가물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일일 허용 섭취량, 이런 허용 섭취량. 그리고 3장에서 식중독 할 때 하겠지만 식중독도 어느 정도 균체수가 있어야 식중독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간혹 뉴스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음성이었던 사람이 차후에 다시 양성으로 판정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카피수. 이게 검체 수준에 도달해야 이게 양성 판정이 나는데 검체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다 음성 판단이 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품을 먹는데 제로로 할 수는 없죠. 제로가 제일 좋지만은 이 정도 양은 평생 섭취해도 괜찮다. 이런 양이 있습니다. 그 수준까지는 맞추는 게 식품위생이라고 보죠. 수준까지. 그래서 그때 활용하는 게 우리가 세이프티 팩터라 그래가지고 안전계수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안전계수는 보통 페놀을 가지고 하는데 페놀을 소독력을 1로 봤을 때 이 페놀보다 소독력이 더 뛰어나냐 낮으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손소독 보통 70%나 60% 에탄올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페놀보다 소독력이 얼마냐? 한 0.7 정도 됩니다. 이게 페놀이 1이라면 소독력이 에탄올 같은 경우는 한 0.7에서 0.8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효과는 소비자 요구와 법적 강제 규정을 부합을 위한 조치로서 일정 수준의 안전관리 시설 확보는 필수다. 이거는 가공업체에서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안전관리를 했을 때 효과가 뭐냐? 법적 요구사항의 충족, 그 다음에 식품 사고의 감소,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도 향상, 그리고 품질 개선 및 안전관리 기간의 연장, 그 다음에 종업원의 자부심 고취 및 기업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제 1장 식품 안전성 개요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간염 지금 최대 하두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에 뭘 하냐면 간염성 질환의 역사, 공중보건학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